여러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참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선별 지원을 놓고도 말이 이미 많고요.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 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아주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굉장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2차 지원금도 이렇게 아수라장인데 3차 지원금을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당에서 말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홍익표 의원은요, 여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민주연구원의 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의 원장.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진짜 재난지원금이 필요해서 했을까? 뭐 다양한 해석을 해보면요, 아주 간단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충격이 갈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을까? 바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미리 연막을 까는 거겠죠. 예.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연막을 쳐서 4.15 총선 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뿌리면서 혜택을 받듯이 아마 또 그런 혜택을 보려고 이렇게 군부를 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 국가 돈이라는 게 그죠? 혈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혈세가 이들에게는요, 한낱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자금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실 지금 2차 재난지원금도 혼란의 도가니잖아요. 혼란의 도가니. 뭐 당장 큰 차원에서도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방법을 다 짜내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별직업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니까 본인은 경기도에 있는 돈을 총동원해서 돈을 뿌리겠다. 쉽게 말하면 전 경기도민에게 뿌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포퓰리즘이죠.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안 하고 무턱대고 퍼주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2차 재난지원금 한번 보자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복잡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복잡하기 이럴 데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새희망 자금이란 이름으로 3조 2천억 원을 지불하겠다. 이게 가장 큰 돈이죠. 그죠? 가장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자범이 나고 있어요. 자범이. 매출 4억 이하인 사람에게 243만 명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요. 매출을 무관하게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는 곳에는 47만 명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150만에서 200만 원을 주고 참 복잡하죠. 일단 되게 복잡합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폐업 점포에게는 또 20만 명에게 50만 원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미취업 청년에게 또 5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죠? 기준이? 예,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다 보면요. 예, 여기에도 정치적인 셈법이 워낙 많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복잡하고 또 복잡한 거예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빠르게 더 두텁게라는 이야기 했어요. 일단 더 빠르게 더 두텁게라는 것은 어디 가고 없고요. 당정의 정치적 셈법, 여기에다가 추석 전 직업이라는 어떤 제한된 시간, 이런 것들이 합작이 돼서요. 이도 저도 아닌 그야말로 잡탕식 재난지원금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국민은 물론이고요. 많이 받는 계층도 엄청나고요. 뭐 어떤 데는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만 원 받는 게 고작이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이게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기획재정부가 진짜로 꽉 털어지고 선별직업이라는 가닥을 잡은 다음에 기획재정부가 경제적인 논리로 지불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경제정책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쥐락펴락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어떻게 지지율을 만회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도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중 25% 2조 원이 보편적 지원을 합니다. 보편적 지원. 선별 지원이 아니에요. 전국민 통신비 뭐 9,300억 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하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에 쓸 비용. 돌봄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거의 뭐 한 1조 몇천억까지 되죠. 1조 몇천억까지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2만 원 줘서 도대체 4,640만 명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532만 명에게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가구에서 20만 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예, 빠르게 두텁게가 아니고 넓고 얇게, 넓고 얇게. 돈 이거요. 대한민국에서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살림살이를 진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4차 추경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았길래 세상에 59년 만에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4차 추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제는 지금 박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돈을 보편적 지원으로 뿌리고 통신비로 뿌리고, 예, 만 12세 이하 어린이 가구에 뿌리고 이러면요, 여러분, 예, 결국은 재정만 낭비할 뿐이에요. 재정만 낭비할 뿐이에요. 결국 재정이 허투루 쓰인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게다가 정치적 셈법이 너무 많이 개입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셈법이. 왜냐고요? 이게요, 정치적 셈법이 많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자,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층입니까? 30대에서 50대입니다. 여기가 여당 핵심 지지층이에요. 자, 30대 50대를 위해서 지금 돈 주는 거 보자고요. 초등학교 학부모 연령이 몇 살입니까? 보통 30대에서 40대죠. 그래서 아동 돌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 연령이 30, 40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 특수고용직은요. 특수고용직은요. 예. 그러니까 특별고용직 근로자면 특별고용직. 여기 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대부분 보면 특수고용직이 예,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그런 팀이라고 예,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요. 청년 노년층에게만 이게 통신비 지원하기로 또 했었잖아요. 청년층과 노년층. 그런데 이게 30대 50대가 반발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 중에 여기가 이제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니까. 그래서 대통령하고 예, 여당의 대표가 만난 간담회에서 간단하게 그냥 9,300억 싹 써버렸습니다. 30대 50대가 핵심 지지층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엄청 커진 거예요. 목소리가. 이렇게 하니까요. 자기 지지층 선별 직업을 한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결국은 여당을 찍은 사람, 대통령을 찍은 사람만 지원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까지. 여기에서도요. 선별 직업이라는 게 그래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는 국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진 거예요. 소득 하위 50% 계층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2인 가구잖아요. 그러면 4만 원 받는 게 전부입니다. 4만 원 받는 게. 만약에 소득 하위 50% 계층 중에 자녀가 둘이 있으면 44만 원 받잖아요. 44만 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고 연간 매출액이 4억 이하예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 아까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억이 넘었어. 4억이 넘은 데는 피해는 훨씬 더 크잖아요.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더 많이 나가고 문은 똑같이 닫았으니까. 이러면은 뭐예요? 이러면 여기는 차별받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방, PC방은 200만 원 받는데 유흥주점이나 무도장은 영원입니다. 여기에다가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건 뭐예요? 이러니까요. 여당을 지원한 사람, 여당의 표를 찍은 사람들만 지금 재난지원금을 준다. 예, 이렇게까지 비난의 본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 답답하죠. 저는 이들을 보면요. 참 답답해요. 어떻게 이런 발상들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하겠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온갖 나라의 못된 짓은 다 한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다니요. 이제는 더 이상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더 이상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퍼주다가 보면 이 포퓰리즘이 결국은요. 나라를 좀먹게 만들고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예. 그 내용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준칙을 정해야 돼요. 재정준칙을 아예 손도 못 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내더라도 아니 간단하게 9,300억 썼잖아요. 전국민 2만 원씩 통신비 지원 정성이자 위로라며요. 참 정부가 무슨 정성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게? 예? 정성이고 위로게? 이낙연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냐고요. 아니 그러면 기부 좀 해보시지 그래 그냥. 예. 내가 낸 돈 가지고 생색은 누가 낸다? 이것은 웃긴 거죠. 이거는 진짜 웃긴 거예요.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을 하고 지금은 여당의 대표를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으로 돌아옵니다. 예. 저는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또 혼란만 부추겼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저도 답답해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